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양무석 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1월 19일 화요일 날입니다. 자, 오늘이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방송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그 종목은 KMW인데요. 금년 우리 시장에서 최고의 인기주였었던 종목이죠. 아직도 인기주예요. 이 종목을 일반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을 분석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 종목이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이 종목이 지난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불과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주가가 10,000원 정도 수준에서 9월 초에는 80,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6배, 7배 정도 수직 급등을 했거든요. 투기적인 종목도 아닌데 정상적인 투자 대상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치고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수직 급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올라갔고요. 이에 따라서 온통 이 종목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던 그 뜨거운 감자였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그렇게 잘 나가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최근 2달 동안에 조정을 좀 받는데 그 조정폭이 제법 됩니다. 아주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죠. 고점 대비 무려 40%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50,000원대까지 내려갔고요. 또 그 상태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지 여부도 불투명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땐 다소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반 개인들을 접촉했을 때 가장 많이 질문받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일반 개인들이 말이죠. 이 종목을 싸게 매수했으면 모르는데 고점에서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거의 6만원 이상에서 이 종목을 새로 매수하신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8만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8만원대 매수했으면 불과 2개월 사이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40%나 된단 말이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익 손실이 큽니다. 이 종목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먼저 이 종목 KMW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직접적인 배경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G 투자의 핵심 종목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우리 통신 3사, SK텔레콤이나 KT 등을 일컫는 것이죠. LG U+까지 통신 3사를 주축으로 해서 대규모 5G와 관련된 투자를 단행하기 시작한 해가 올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KMW도 작년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었죠. 올해부터 실적이 급증을 합니다. 분기당 거의 600억 원 정도, 작년까지 적자를 봤던 회사인데 시장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특히 5G가 상당히 중요한 시즌 미래성장 동력이란 말이에요. 그쪽에 통신 3사 집중 투자를 함에 따라서 KMW가 엄청난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다. 5G 테마가 큰 만큼 KMW의 이러한 실적 급증세는 상당 기간 유지되고 심지어는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KMW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고, 또 KMW의 주 사업이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고 하는 RRH라고 하는 소형 기지국에 특히 주파수 분할 소형 기지국에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시장을 어느 정도 선점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또 그쪽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핵심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5G의 선도주,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종목이기에 충분한 그런 종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적도 좋고 5G라고는 테마에도 부합이 되고 핵심이 되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현재 KMW 주목받고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왔다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조정받는 배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제 글자가 좀 작게 나올 것 같은데요.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좀 박스를 만들어 놨죠. KMW 주가 조정 배경.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외형적인 이유가 있고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지난 3분기 실적을 시장에서 크게 기대한 바 있습니다. 600억 원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작년 대비 분명 큰 폭으로 흑자 전환한 것은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 종목 급등한 만큼 기대도 상당히 컸습니다. 600억 원 이상 실적이 나올 것이다 봤던 건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조금 못 미쳐 나왔습니다. 577억 원 정도 나왔다는 거죠. 예상 하회, 예상에 약간 못 미쳐서 나왔다. 사실 이거는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현재 다소 약간의 차질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약재인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보다 크게 부담이 됐던 것은 아마도 3분기 실적 그렇다 치고 4분기 실적전만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이죠. 불과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역시 한 600억 원 정도 이번 분기죠. 이번 분기 영업이익을 한 600억 원 정도 예상을 했던 건데 지금 여건이 만만치가 않아서 현재 420억 원 정도 좀 기존 예상했던 것에 비해 거의 30% 정도 디스카운트된 금액으로 따지면 180억 원입니다. 디스카운트된 420억 원 정도로 그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것.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현재 주가가 부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 또 한 가지는 뭐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절기 겨울철을 맞이해서 아무래도 통신 3사 등 중국의 화웨이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스프린트 등의 통신사도 마찬가지죠. 설비 투자를 다소 늦춥니다. 계절적인 비수기가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한 몇 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실적이 깎일 소지가 높다라고 하는 전망. 앞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과도 좀 관련되어 있는데요. 국내 통신 3사까지 포함을 해서 글로벌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하긴 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 투자를 했으면 그에 따라서 어떤 효율성, 경영 효율성이든 또 그것을 나타내는 실적이 뒷받침되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투자 효율성, 투자 성과가 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즉 지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를 지네들이 너무 서둘러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들이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투자의 속도가 좀 지연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회사가 분기당 뭐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그 반 정도만 투자를 하는 그런 식이 돼서 아무래도 이런 식이 되면 현재 KMW가 실적이 지난 3분기 상당히 좋았지만 향후 실적 전망은 현재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약간 깎일 수도 있다. 이런 배경이 1차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보다 직접적이고 또 내면적인 이유도 있어요. 일단 수급상 현재 이 KMW가 지금 급등을 함에 따라서 공매도 잔고가 급증을 했어요. 지난 3, 4월, 5, 6월 정도만 하더라도 1%대 있었던 공매도 잔고가 최근 8월달 이후에 최근까지도 3%대로 거의 2배 이상이죠. 공매도 잔고가 급증을 했다는 것도 이제 부담이 되고요. 실질적인 부담이죠. 수급 부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종목은 특히 현재 기관들, 펀드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정상적인 투자 종목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단기 성향이 높은 그런 펀드들은 1년 뒤 3년 정도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입니다.
그럼 펀드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만큼 매도하기에, 즉 수익을 확정시킬 게 적정한 그런 종목이 없다는 것이죠. 수익을 확정시켜서 차익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최근 한 1, 2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특히 연말을 앞두고 그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회된 측면이 높다. 단기 성향이 높은 그런 차익 실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것은 나중을 위해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11,000원, 12,000원 부근에서 6개월 만에 81,000원까지 급등을 했으면 그 자체로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현재 펀드든 현재 기관이든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종목이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그들이 보편적으로 목표하는 수익률은 아무리 그 종목이 좋은 모멘텀이 있다고 치더라도 연간 10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거의 700, 600% 정도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올 소지가 상당히 컸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종목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관점에서의 한계점이 좀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 인수가 있습니다. 조정의 핵심이죠. 이 종목을 물론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해서 내년 정도 적어도 한 번 정도 이상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점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일단 이 종목이 급등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발전 모델을 통해서 또 성장 잠재력이 구현됨에 따라 나타난 실적 호전세가 아니고 외부 조건이 좋아짐에 따라서 내 스스로의 뜻이 아닌 현재 타이에 의해서 외부 조건에 의존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또 자체의 사업이 경기 민감형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고 투자 환경이 좋을 때는 실적이 갑작스럽게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경기 상황이 나쁘거나 또는 현재 국내 통신 3사 같은 그런 회사들이 현재 투자를 지원하거나 또는 쉬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또 실적이 급전직하, 심지어는 적자를 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 조건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서 성장에 한계가 있는 상태다. 실적의 안정성도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과도한 수익 변동성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정상적인 꽤 오래된 수십 년 된 종목이 작년까지는 적자를 봤다가 갑자기 또 흑자를 봤다가 뭐 내년도 후년도 좋겠지만 그러나 3년 후에 5년 후에 이런 실적 지속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 그 반대일 가능성, 오히려 다시 또 적자의 구렁통에 빠질 소지가 있다는 거.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 부분은 통신 장비나 부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2G나 3G 테마가 불 때에도 그 당시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지만 이 해당 부분 통신 부품 장비 쪽입니다. 경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이솔루션의 광트랜시버만 하더라도 국내 진출한 업체들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오이솔루션이 상당히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하지만 그 경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요. 그 점은 RRH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소형 기지국입니다. 소형 기지국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KMW가 물론 시장을 선점하고 어느 정도 주도를 하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그 경쟁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를 봤던 회사가 회사의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외부 환경이 좋아짐에 따라서 실제 갑작스럽게 좋아진 것이 바로 그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 따라서 즉 현재 통신 3사 등 통신 업체들이 투자를 약간 줄이거나 지연을 하게 되면 다시 적자의 구렁통에 빠질 소지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어쨌든 뭐 흑자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고수익 현재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영업이익률이 24%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거든요. 지금 상황이 좋아서 그렇지 만약에 투자 환경이 조금 위축되거나 하게 되면 한좀 수익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질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KMW가
5G 시대, 5G 테마의 핵심 정보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현재 KBMW가 또 PBR, 현재 주당 순자산 가치가 주가가 주당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아요. 그 PBR입니다. 그 PBR이 이 성장주도 뭐 바이오주 같은 한 미래 성장성에 의해서 그 기반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라 보기도 좀 어려운데 PBR이 무려 8배입니다. 8배. 옛날 한샘이나 또는 현대 그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종목들이 PBR이 너무 높았다가 그 후유증으로 크게 조정을 받은 것이 연상되기도 해요. 8배 정도라면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아무리 그 종목의 실적 비전이 상당 기간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적정 PBR은 3배 내지 5배 정도입니다. 근데 8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지금은 약간 더 내려왔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한 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좀 높은 상태라는 것이고 8만원대라면 상당히 높죠.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미들은 너무 높은 가격에서 8만원대 시장의 인기 좋고 현재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는 것을 믿고 이 종목을 너무 탐닉한 측면도 있었다. 요 후유증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한 그것과 관련돼서 미래 이제 전망을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현재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일단 KMW가 향후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이 5G 현재 통신업체 투자 사이클이 상당히 크고 또 길어요. 그 어떠한 뭐 2G나 3G 또는 4G와 같은 그런 시대보다도 AI와 관련된 5G에 대한 투자이므로 그 투자의 규모도 크고 기간도 상당히 길어서 보편적으로 그러한 투자를 할 때 1년 내지 2년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3년 이상 유효한 것으로 거기 해외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현재 국내 통신 3사부에 중국, 미국 통신사까지 다 포함을 하면 3년 내지 잘하면 5년까지도 투자 사이클, 강한 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차트로 봤을 때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상태죠.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가 내년 빠르면 3월달 정도부터 2분기 때부터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선투자가 다시 재개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 주가는 그 전에 이제 반응을 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OPM, 이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4%가 실적 급등을 했다는 건데 이게 다른 통신업체들은 이런 정도로까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오이솔루션 정도가 이 정도 수준인데요. 어쨌든 KMW 이런 정도 영업이익률이 갑작스럽게 올라간 것은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긍정적입니다. 독보적인 그 해당 분야 RRH이라서요. 현재 소형 기지국입니다. 소형 기지국에 특히 상당한 경쟁력을 현재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적어도 한 1, 2년, 적당하게는 3년 이상 유지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PBR은 높긴 하지만 PER은 낮아요. PER, 주가 수익 비율이죠. 지금 현 실적으로 봤을 때 자산가치 대비로는 주가가 높다고 하지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 12개월 선행입니다. 8.5배입니다. 보통 성장주들, 인기주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20배, 30배씩 하는데 이 정도면 8.5배니까 현재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종목은 현재 국민 인기주입니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기관들도 선호하고 또 일반 개인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과 그 때가 맞으면 그런 매수가 강력히 유입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건데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반등 예상 시기를 좀 가늠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빠르면 금년 12월 달, 다음 달부터죠.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바다가 다지고 있는 국면, 차트를 보더라도 그런 점이 약간 느껴지죠. 심하게 주가가 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늦어도 내년 1월달, 3월달부터 계절적 성수기가 도래하는데
주가는 그 이전에 이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 1월 랠리가 나올 때 바이오주 대신에 이들 또 바이오주와 더불어 이런 5G와 관련된 종목의 핵심 종목 선도주가 대장주라고 하죠. 올라갈 소지가 높다는 거고요. 상승 구간도 한번 가늠을 해봐야 돼요. 지난 금년이죠. 2019년도 상승 기간은 6개월이었어요. 2차 상승 구간은 6개월 내지 조금 더 길 것 같습니다. 12개월 정도 상승 구간 지속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요. 근데 목표가는 지난 3월달부터 8월달까지 6배 올라간 그 정도 수준까지 아직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BR 문제도 있고 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도 하며 또 일반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48,000원 정도 수준에서 한 2배 정도 수준, 좀 짧게 얘기하면, 좀 낮게 얘기하면 7만원 내지, 좀 높게 본다면 10만원 정도, 아마 1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정도, 그런 정도를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관망을 할 때죠.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도 없고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 일정 물량 갖고 있다면 그 물량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특이할 만한 상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잠깐만 방금 마칠까 합니다. 일단 이 종목이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지난 7월달 이후에 일반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 종목을 편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일부 펀드들이 현재 이 주가를 떠받치는 주역이었던 것이 후반에는 일반 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 종목이 상당히 많이 대중화가 됐어요. 많이 보편적인 일반 개인들도 많이 보유한 종목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점진 상승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HLB나 또는 메지온이 주가가 급등락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발식 급등 반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 종목이 실존을 했다 등등의 호재 때문에 장대 양봉을 수반하는 급등이 나왔을 경우에 고점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밀어붙이기보다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단발식 또 게릴라식 급등이 장대 양봉 형식으로 나오면 고점에서 한번 매도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과거 2G나 3G 시대 당시의 인기주는 기산텔 지금도 있죠. 성화정보통신 같은 종목들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시세의 주역들은 그 시세를 만들었던 주역은 일반 개인들이었고 그 개인들이 한 그 개인들의 인기에 의해서 주가가 편승을 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요. 펀드들이 기본적으로 그 종목을 편입하고 펀드들이 주도하고 있고 일반 개인들이 동참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그 전과 다르고 또 최근과 다를 소지가 높다. 점진적인 상승은 맞되 가끔마다 일반 개인들의 어떤 인기 성향에 의해서 어떤 테마나 재료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을 하면 현재 그때가 쫓아가면서 매수할 때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주의할 때다. 이런 관점으로 무차별로 꼭대기에 쫓아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입니다. 이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외부 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살만한 것이 지금 당장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5G 투자와 관련돼서만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외부 환경의 변함에 따라 어차피 투자 사이클은 쉬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이클이 다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적이 다시 급전직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하기엔 좀 나빠요. 적정한 중기 관점에서 아마도 내년까지 조금 더 길면 내후년 정도까지만 투자가 유효한 대상이다 라는 관점으로
너무 높은 가격에 절대 쫓아가지 말자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